안녕하세요. 저는 고운 변호사들의 이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직 4년 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실무 나와서도 자동차 소송을 저희 사무실 것들을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 소송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1편에서는 자동차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자동차 제조사에 어떤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요건은 정말 필수적인 요건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이걸 모른 채로 소송을 하시고, 심지어 많은 변호사분들도 이 조건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확인을 안 하고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소송, 불필요한 소송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TV에서 달리는 차에서 이제 불이 났다는 소송, 또 어떤 차량이 갑자기 뭐 튕겨 나갔다, 갑자기 정지했다, 이런 뉴스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 혹은 제조사에 또 판매사에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동차 소송을 하면 어떤 식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된 판례고 되게 자주 언급이 되는 판례인데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판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블라블라블라 되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이 맞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요약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그 제품에 어떤 문제가, 특별한 소비자가 과실이 없는 한 그 제품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고객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제조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판례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 요건이에요. 바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는 겁니다. 일단 이 요건을 통과를 해야 돼요. 즉,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그 다음부터 누가 무엇을 입증하고, 소비자가 어디까지 입증을 하고, 제조사가 어디까지 입증을 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이게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이거를 간과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게 의미 없는 소송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조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수리할 때는 정품으로, 인증받은 정품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많은 소송들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제품을 한번 불법적으로 개조를 했다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부품을 교환을 했다거나 수리를 했다거나, 이런 상태로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99% 소비자가 패소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가져왔어요. 이 첫 번째 거는 현대자동차 그랜저 사용 설명서고, 이거는 BMW의 사용 설명서고, BMW X5고요.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테슬라 신차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제품 세 가지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진 않을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보증 제한, 즉 어떤 경우에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 라는 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순정 부품 또는 개조, 타사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품이 소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테슬라에 적혀 있고요. BMW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품과 액세서리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BMW는 보험 제품들의 안전성 및 제품과 BMW 차량의 호환성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말은 BMW 차량과 그 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검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BMW는 오리지널 BMW 부품과 액세서리에 대한 제품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BMW에서 승인하지 않은 모든 부품 또는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BMW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BMW에서 인증하지 않은 제품을 뭔가 사용을 했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개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제일 첫 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시스템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세요. 사고,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을 할 때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장착하지 마세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되어 있어요. 개조를 하거나 정품이 아닌 부품을 가지고서 차량을 수리를 하면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차량은 워낙에 이제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고 많은 부품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나만 핀트가 어긋나도 거기에서 많은 이제 오류가 야기가 되고, 당장 그 부분에서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어떤 발생하게 된, 엉키게 된 어떤 전력이나 전류량의 변화값이 다른 제품에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상담했던 분들 한 거의 95% 이상이 이 두 가지 요건에서 탈락이 되세요. 제품을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셨거나 아니면 제품을 정품이 아닌 부품, 즉 순정 부품이 아닌 부품으로 개조를 하셨어요.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아까 첫 번째 요건, 차량을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다는 그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완성해 놓은 요 제품을 보증한 거고요. 그 제품 사용 설명서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보증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정상적인 사용 용법으로 규정하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제품을 불법적으로 개조를 했거나 부품 중에 제조사에서 인증하지 않은 부품이 들어와서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많은 오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차량의 어떤 변형과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지 마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은 소송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왜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